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플러그 보겐으로 턴을 한번 해볼 텐데요. 플러그 보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스키를 테일을 밀어서 움직이는 테일 슬라이드 플러그 보겐이고요. 마찬가지로 자, 스키의 탑과 테일을 동시에 돌려주는 탑 테일 슬라이드. 그리고 탑 테일 슬라이드인데 외향경을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신체의 축을 만들어주는 신체 축을 이용한 어떤 그런 그 플러그 보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체의 축을 이용하면서 스키를 탑 테일 슬라이드가 아니라 카빙으로 가는 그런 플러그 보겐 4가지 정도를 한번 시츄에이션에 맞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스키가 턴이 들어갑니다. 턴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중이 한쪽 발에 더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중을 한쪽 발이 많이 늘면서, 그렇죠? 자,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거나 아니면 뭐 안쪽으로 기울이든 간에 하중을 한쪽 발에 실어주면서요. 그리고 하중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테일 슬라이드 할 때는 스키가 테일이 이 테일 쪽이 바깥쪽으로 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신체의 방향을 골반부터 위의 방향을 약간 바깥쪽으로 많이 향해주는 외향 자세, 카운터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 카운터 포지션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탑 테일 슬라이드에서는 어떻습니까? 외향이 조금 줄어들어요. 스키의 탑과 테일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외향을 조금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 축을 이용할 때는 외향을 조금 더 줄여서 거의 스키와 정향을 보거나 아니면 조금 내향을 본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다시 신체가 방향이 향해지고요. 카빙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보면은 스키와 거의 일치하게 아니면 조금 더 안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신체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신체의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방향에 대한 부분은 스키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신체의 체중을 스키에 어떻게 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처음에 테일 슬라이드 플러그 보겐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신체를 바깥쪽으로, 이 신체의 체간, 이 몸통 부분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면서 외경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취해가지고 주로 바깥에서 오는 힘, 외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로 이 신체 무게를 이용해서, 자, 내력을 주로 사용해서 어떤 체중을 바깥발에 싣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탑 테일 슬라이드에서는 조금 더 스키가 에지가 쓰고 원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몸을 바깥쪽으로 많이 기울이는 게 아니라 거의 수직에서 조금만 기울인 상태에서 업다운을 사용해가지고 신체의 상하 운동을 사용해서 어떤 그런 그 포지션을 그 체중을 바깥발에 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신체 축을 이용할 때는 신체 자체 중심을 안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어떤 이거는 바로 여기서 하중을 간다기보다도 카빙을 위한 자세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신체 중심을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느낌이 필요하게 되고요. 카빙에서는 어떻습니까? 스피드가 빨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하중을 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힘, 그렇죠? 외력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한번 해볼 테니까 카메라가 따라오면서 제 뒷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레슨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오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테일 슬라이드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신체를 바깥쪽으로 자 기울이시면서요. 자, 기울여서 바깥발에 하중을 실어주고요. 자, 바깥발 하중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신체의 방향을, 자, 스키의 방향이 여기죠. 신체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살짝 향해주면서 카운터 포지션을 만들면서 어떻습니까? 다시 가운데 돌아왔다가 다시 자 카운터 포지션을 만드시면서 스키를 바깥쪽으로 슬라이드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슬라이드 이끌어내고요. 다시 돌아왔다가 자 슬라이드.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키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이 뒤꿈치 부분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뒤꿈치가 있죠. 뒤꿈치 부분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자 이런 식으로 턴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세 가지 한꺼번에 해보면은, 자, 바깥쪽으로 기울이면서 외경이요, 외향, 바깥쪽으로 향하면서 외향, 그리고 자 스키를 뒤꿈치를 바깥쪽으로 밀으면서 테일 슬라이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그래서 신체를 주로 움직이는 거를 포지셔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스키를 바로 움직여서 뒤꿈치를 밀어내는 거는 컨트롤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스키가 이게 테일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에지 그립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스키가 밑으로 줄줄줄줄 잘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바깥쪽 스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안쪽 스키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만약에 바깥쪽은 가는데 안쪽이 이렇게 안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스키가 걸리게 되죠. 이게 아니라 바깥쪽이 갈 때 안쪽 발도 같이 움직이게, 자 같이 움직여주자. 이런 식으로 자 움직여주면서, 그렇죠, 가볍게 자 스키가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초보자 때 많이 쓰지만은 사실은 이게 초보자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새 같은 경우는
카빙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테일 슬라이드가 안 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테일 슬라이드를 많이 연습하시면 나중에 다양한 스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와서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다시 따라오시면서 탑 테일 슬라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탑 테일 슬라이드는 스키의 탑과 테일이 동시에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키의 체중을 가하는 방법이 업다운을 활용해서, 그렇죠, 업다운을 활용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업을 해서 탑으로 갔다가 다운하면서 테일로 빠져나가면서 신체의 상하 운동을 이용해서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경이 아까처럼 이렇게 외경을 많이 가하는 게 아니라 외경은 거의 보면은 조금 가해서 적당하게 가해준다는 느낌 들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향도 스키가 탑과 테일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스키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 업다운 하면서 가벼운 외향이 살짝 나와주도록, 자, 이런 식으로 스키를 움직이게 되죠. 자, 스키의 방향에 대해서 가벼운 외향이 나오도록 살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스키를 움직이는 방법도 이 허벅지 자체가 업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스키가 밑으로 떨어지고요. 다운하면서 허벅지 전체를 안쪽으로 비틀어 준다는 느낌으로, 피보팅이라고 그러죠. 허벅지 전체를 안쪽으로 비틀어 주는 느낌이 들도록 자, 스키를 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외향을 살짝 만들어주고요. 자, 외경도 만들어주면서 업다운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키를 자, 앞부터 뒤로 중심이 빠져나가면서 전후 운동을 해주면서 허벅지 전체가 안으로 이렇게 비틀린다는 느낌이 들게, 그래서 안으로 싹 비틀어주면서 그런 식으로 하중을 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스키를 계속 움직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스키를 자, 다운할 때요, 바깥 스키가 리드를 해나가잖아요. 그럴 때 안쪽 스키가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만약에 바깥 스키는 가는데 안쪽이 걸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펴지게 나오면 이렇게 걸리죠. 그렇죠? 이게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자, 바깥 발이 갈 때, 따라갈 때 안쪽 발도 같이 따라간다는 느낌 들게. 다시 자, 그리고 바깥 발이 움직일 때 안쪽 발 같이 움직이게. 자, 그래서 보면은 아까 테일 슬라이드에서는 호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미끄러지는 호였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탑테일에서는 엣지를 세우면서 스키가 옆으로 어느 정도 엣지를 먹어서 옆으로 빠져나가게, 그렇죠, 다시 업했다가 다운하면서 옆으로 빠져나가게, 그런 식으로 엣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탑테일 슬라이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신체 그 스키의 조작의 가장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작이고요. 자, 이번에는 밴딩으로 플러그 보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탑테일 슬라이드의 플러그 보게는 업다운을 활용해가지고요, 그렇죠, 중심을 이동하면서 업을 하시고 다운하면서 하중을 가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다운을 하면서 중심을 이동하고요, 업을 하면서 다리를 펴주면서 가압을 하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신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히 머리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느낌으로 플러그 보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굽혔다가 펴면서 스키를 돌려주는 거죠. 다시 자, 굽히면서 중심 이동하고 펴면서 스키를 돌려주고요. 자, 굽히면서 중심 이동, 펴면서 돌리고, 다시 굽히고 중심 이동, 펴면서 돌려주고요. 자, 굽히면서 중심 이동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안쪽 발을 조금 더 가볍게 한다는 느낌으로 중심 이동을 확실하게 하셔야지만 밴딩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굽히면서 중심 이동하고요, 펴면서 스키를 피보팅을 쓰면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다운해서 자, 업을 하면서 중심 이동하고요, 다운하면서 피보팅을 사용했다 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운하면서 중심 이동, 업을 하면서 하중, 그렇죠? 다운 중심 이동, 업을 하면서 하중, 그렇죠?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 그래서 몸이 같이 돌아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펴주면서 굽혀서 중심 이동, 펴면서 돌려주고요, 중심 이동, 펴면서 돌려주고, 중심 이동, 돌려주고,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신체를 일정한 높이에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돌려주고요, 자, 굽혔다가 펴주고, 자, 굽히면서 중심 이동, 펴면서, 그렇죠, 펴면서 다리를 안쪽으로 비틀어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밴딩 턴을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펴면서 안쪽으로 피보팅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이 스키의 조작은 그대로 탑테일 슬라이드를 사용하지만, 그렇죠, 신체의 축을 이용해서 신체가 바깥쪽으로 많이 꺾이는 게 아니라 신체가 거의 일자가 되게 신체 축을 활용해서 한번 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오시면요, 자, 여기서 신체의 바깥쪽과 안쪽에 두 개의 축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해서
자, 스키를 돌려주고요. 다시 신체 안쪽과 바깥쪽을 두 개의 축을 만들어서 마치 스키가 몸 전체가 컴파스처럼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스키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안쪽 발은 안쪽은 약간 짧은 축이 만들어지고요. 바깥쪽은 긴 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은 단축, 바깥쪽은 장축. 그렇죠. 그리고 자, 이 골반의 움직임도 자, 안쪽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이 크게 돌아가게 마치 컴파스를 돌리듯이 다시 안쪽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이 쭉 이렇게 돌아가 준다는 느낌이 들게. 그렇죠. 그래서 자, 안쪽 스키는 자, 작은 원을 그리는 거고요. 바깥쪽 스키는 큰 원을 그린다는 느낌이 들게. 다시 와서 자, 안쪽 단축, 바깥쪽은 장축이 되게. 그렇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조금 더 안쪽 스키는 어떻습니까? 안쪽 스키는 조금 더 탑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 바깥쪽 스키는 어떻게 돼요? 테일이 좀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식으로 테일이 많이 움직이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움직일 때는 자, 신체 중심을 안쪽으로 조금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외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안쪽 발에도 조금 하중이 좀 많이 가긴 되는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카빙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외력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바깥발의 하중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몸이 일자가 되게. 그래서 몸 전체가 이렇게 보면 과도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이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혹은 또 과도하게 안쪽으로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바깥발에 어느 정도 하중을 자연스럽게 가해주면서 안쪽으로 몸이 기운다는 느낌 들게. 그렇죠. 다시 단순하게 몸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서 바깥발에 어느 정도 하중이 가해지면서 안쪽으로 몸이 중심이 이동된다는 느낌 들게. 마찬가지로 자, 안쪽 발 중심으로 바깥발에 어느 정도 하중이 가해지면서 안쪽으로 중심이 이동된다는 느낌. 다시 자, 하중이 가해지면서 쭉 이동되고요. 다시 자, 하중 가해지면서 천천히 이동. 다시 한 번 더 다시 이동.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몸만 이렇게 기울이시면은 이 바깥발의 안정감이 떨어지고요. 턴이 상당히 딜레이가 많이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바깥발을 어느 정도 눌러주면서 축을 만들어주고요. 바깥발을 눌러주시면서 축을 만들어주고 바깥발 만들어서 축 만들고 바깥발 축 이런 느낌이 들게.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신체 축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했던 어떤 신체 축을 이용한 그런 스킹에서 자연스럽게 스키를 자, 그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스키에 탑테일 슬라이드를 만드는 지금부터는 어때요? 스키를 엣지를 세워가지고 탑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탑 리드 성향의 어떤 카빙 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빙 플러그 보기는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와 주시고요. 자, 아까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탑테일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그렇죠? 스키가 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엣지를 세워주면서 카빙 성향의 느낌이 되게.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조금 더 신체 축이 많이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약간 스키 자체가 A자 느낌보다는 어떻습니까? 양 스키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 11자 느낌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신체 축을 써가지고 스키가 조금 더 엣지가 많이 먹는다는 느낌 들게. 자,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외력은 많이 강해졌지만 실제로 조작 자체는 어떻습니까? 조작 자체는 본인이 많이 스키를 돌린다는 느낌보다는 스키가 돌아가는 거를 본인이 좀 기다린다는 느낌 들게. 자, 탑 쪽에 하중을 어느 정도 가해가지고 스키가 탑 쪽에 하중을 가해서 스키가 탑이 설면에 파고든다는 느낌 들게. 설면에 파고든다는 느낌. 자,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안쪽 스키와 바깥쪽 스키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높이 차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고도차가 스키의 높낮이 차이가 안쪽 발이나 바깥 발을 활용해서 많이 잘 컨트롤 된다는 느낌이 들게. 자, 다시 한번 해보면요. 여기서 자, 신체 축을 활용해서 자, 엣지를 먹여주고요. 조금 경사가 약하긴 한데 자, 카빙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기다려준다는 느낌이 들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까지 보면은 테일 슬라이드, 그렇죠? 테일 슬라이드의 어떤 플러그 보겐이죠. 자, 그리고 탑 테일 슬라이드의 플러그 보겐, 그리고 신체 축을 활용한 플러그 보겐, 그리고 카빙의 플러그 보겐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뭐 슈템이라든가 패러렐이라든가 쇼턴으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볼 건데요. 거기 턴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플러그 보겐이 지루하다고 안 하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실 때 이 부분을 하시면 다음 테크닉으로 진행하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편하고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